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나름대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나 뉴스 프로그램 보면서 판세가 대략 이렇게 되겠구나 짐작하고 계실 텐데요. 여당과 제1야당의 지도부는 어떤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판세 분석을 당 내부에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요즘 여론조사와 실제 그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내부 판세 분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전반적으로 봐서 민주당에 비해서 유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과반수 17개 시도 중에 과반수 8개를 8개, 9개를 사실상 목표로 했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는가. 이 선거는 대통령 취임 20일 이후의 선거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선거였습니다. 호남과 제주 4곳 외에는 우세하지 않은 선거 환경이었고, 경합지역 4-5건 가운데 두세 군데를 승리하면 선전이라고 봤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4곳 외에 한 곳도 장담하기 어려운 현실이고, 4곳조차 하차하면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8곳, 9곳 광역단체에서 승리하면 선전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4곳 말고 다른 경합지역에서 한 곳도 이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일단 양당 지도부의 판세 분석이 좀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심은 더 많은 곳을 승리하기를 원하겠죠? 그 기대는 사실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하루하루 이 어떤 급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폭락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좀 긴장감을 풀지 않고 겸허하게 가는 그런 모드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 하태경 의원 지역구가 있는 부산 또 울산, 경남 이런 곳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사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었죠. 북미 정상회담 있고 한반도의 대탕트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그리고 그런 대탕트로 가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고, 또 당시에 그 이제 야당이죠. 야당이 굉장히 똥볼을 많이 찼죠. 그럼 반대하고 사실은 그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야당 심판 선거가 돼가지고 부산하고 전면 국민의힘이라고 적시를 해야. 당시에 국민의힘 전신정당. 예. 왜냐하면 저는 그때 3당이어가지고 예. 그렇죠. 그때 바른정당으로 바른미래당으로 예. 저희들도 굉장히 저조하긴 했지만, 그때는 저희들도 제가 사실 앞장서서 자유한국당 비판을 했었는데 어쨌든 민심은 외교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초당적으로 야당도 해줘야 이제는 박수 받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 의원의 분석으로 보면은 우세하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호남 3곳과 제주도 말고는 나머지 경합 지역도 한 곳도 우리가 승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상민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김민석 그 선관위원장이 좀 엄살 부린 거고요. 4곳 정도는 이제 우세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4에서 6곳 정도는 각축전, 엎치락 뒤치락하거나 또는 열세라도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에 따라서 그 표심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전과 충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충청권 전체가 대전, 충남, 세종 여기는 지금 엎치락 뒤치락하는 형국입니다. 예, 그야말로 중원의 대혈투가 벌어지고 있겠군요. 예, 물론 당연히 기대는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기를, 또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기를 기대하고 계실 텐데 말이죠.
대전, 충남, 충북의 선거 결과, 특히 대전, 충남의 선거 결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판세를 예. 좌우할 정도이고요. 또 다른 지역에도 파급 효과가 큽니다. 또 수도권에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예. 그래서 이 중원 충청권이 사실은 뭐 대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상당히 향배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도 흔히들 호남과 영남은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다. 뭐 말씀 안 드려도 어느 정당의 지지 기반인지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충청도, 수도권은 매 선거 때마다 표심이 좀 달라진다. 뭐 이렇게 예.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4번 선거에서 우리가 다 졌고, 예.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자 대통령에게 좀 지지율이 많이 몰렸는데, 그래도 현역 지금 구청장, 현역 시장, 도지사였고 또 그렇게 큰 실책 과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도 전반적인 유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지금 뭐 낙관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조심. 지금 그러니까 큰 환경 변화가 뭐냐면 뭐 잘못하잖아요. 네. 전파되는 데는 며칠 걸렸어요, 과거에는. 그렇죠. 이제는 실시간 그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판세가 확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무슨 말 하더라가 지금 이 시각에 다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금방 예, 퍼지는 거예요. 예. 커뮤니티 퍼지고 예. 문자, 카톡 금방만 퍼지기 때문에 정말 그날 밤까지도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전될 수 있죠. 예. 앞서 나간다는 후보와 정당도 그래서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고 추격하는 정당도 그래서 기대를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무엇보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원래 힘든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죠. 불리한 형국이고 예. 여러 가지 조건이 뭐 민주당한테는 좋은 조건은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분발을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 사실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단체장이 되겠다거나 의원이 되겠다거나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시청자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 정수가 4,132명인데요. 등록한 후보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616명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1.8대 1이 되는데 관심이 가는 시도지사 선거에는 17군데인데 55명이 등록을 해서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화면에 차근차근 나갈 겁니다. 시도지사 경쟁률은 3.2대 1. 그다음에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226명을 뽑는데 등록된 후보자가 580명. 그래서 2.6대 1이 되고요. 시도의원, 광역의원은 2대 1. 기초의원은 1.7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그건 비례도 있지 않습니까? 예비 후보 때부터 사실 쳐야죠. 그렇죠. 그건 예비 후보도까지 치면은 대여섯 배, 더 하겠죠. 대여섯 배 정도. 예. 그리고 교육감 선거가 가장 경쟁률이 높네요. 3.6대 1 교육감이.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7곳에서 치러지는데 15명이 등록을 해서 2.1대 1. 지방선거가 흔히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로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고 또 좋은 후보들을 공천하고 싶어 하실 텐데 말이죠.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설명하시겠어요? 각 지역마다 지역의 일꾼을 뽑고 또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을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고 또 그 특장의 강점을 가진 후보들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 그 대선 직후에 있다 보니까 대선 제2의 연장선이 돼가지고 각 지역의 일꾼들이 그 강점도 부각이 잘 안 되고 하다못해 광역단체장도 그렇습니다. 교육감 후보들은 더 깜깜이인 것 같고 네. 또 지역 주민들도 관심도가 뭐 더불어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 또 국민의힘이냐 더불어민주당이냐 이 두 정파적인 그 부분에 관심이 있고 각 후보들의 어떤 특장이나 또는 그 공약 같은 건 좀 무시되고 있는 좀 소홀히 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예. 하태경 의원은 지방선거는 어떤 선거다. 이번 지방선거는 시청자분들에게 근데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상민 의원님 말씀 잘하셨지만 이게 전국 선거죠.
전국 선거로 변질돼 버린 거죠. 네. 지방에 열심히 성실하게 일 잘하는 사람은 다 묻혀버리고 뉴스도 그 뉴스 보도를 안 하잖아요. 아예 지역 방송도 예. 개별 구의원, 시의원 보도 아예 안 해요. 예. 큰 뉴스만 보도하고. 광역단체장, 그렇죠. 단체장. 그리고 특히 지금은 대선 후보 했던 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뉴스가 사실 지금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정부 심판이냐. 근데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선거가 민주당이 잘했냐, 민주당을 심판할 거냐, 우리를 견제할 거냐, 네. 이 구도 속에서 치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문제가 커요. 지방선거 많이 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지방선거 개혁을 해야 한다. 이거 간단하게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정치부기자 하면서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과 국회의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들 사실 매일 언론에 자랑하고 지역에 자랑하는 게 저 지역에서 뭐뭐 따왔어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제가 뭐뭐 했어요. 사실은 국회의회라는 자리는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달라요. 예. 저는 사실 그 시의회, 구의회 같은 경우는 거의 개입을 안 하고요. 네. 근데 당내 충돌이 있어서 네.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 조정해달라는 거는 이제 입장을 내고 그 다음에 큰 프로젝트를 해요. 뭐 그 지방 부산시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전 해운대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따와야 되고 네. 이건 당연히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예.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 편이에요. 하지만 보고는 받죠. 네. 보고는 받고 또 제 의견도 내고 하는데 그건 이제 당 내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시의원, 구의원 하는 게 더 피부에 와닿아요. 주민들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죠. 점수 예. 따려면 국회의원도 그걸 좀 해야 예. 점수를 따서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아유, 저기 다리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저 다리 말이야 예산을 누구누구 의원이 따왔대. 뭐 이런 얘기가 오히려 더 피부에 와닿는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대표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성에서 문제가 있죠. 예. 사실은 의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좀 확연하게 구분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중앙정부가 가분수격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예.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칭되는 국회도 모든 걸 다 시시콜콜하게 다 다루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누가 누군지 예를 들어서 뭐 길에 어디 뭐 무슨 법규 위반한 걸 시정해달라 뭐 이런 것들도 국회의원한테 민원으로 또 오기도 하고 또 바꿔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분점이 좀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과분수되어 있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을 해야 된다. 이래야만 역할이 분담하고 좀 스마트하게 우리 국회의원들도 대외적인 관계라든가 또는 국가의 롱텀을 긴 안목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뭐 이런 제도들을 다룰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역할 분담이 안 돼 있고 혼용돼 있다 보니까 네. 좀 복잡합니다. 예,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요. 지방선거 할 때 투표장 들어가면 사실 공부하지 않고 가면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지방선거 때 사전 투표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광역단체장 말고는 아는 정말 잘 사람이 모르겠더라고요. 모르죠. 그래서 야 이거 다시 나가고 싶더라고요. 선거 공보물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때 투표는 그래서 제대로 된 투표가 이루어지기가 사실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거 공보물을 꼭 읽고 가시라고.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는 아예 잘 모르시잖아요. 예. 꼭 선거 공보물을 읽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투표하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광역단체장 가운데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충청권하고 네. 경기도인 것 같습니다. 충청권과 경기도. 예, 지금 어디라고? 경기도만 예. 많은 분들이 언론이나 관심 예. 갖는데 사실은 충청권도 지금 각축을 벌이고 예, 아까 제가 또 예.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청권과 경기도. 언론이 볼 때는 별로 각축이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만 부각되는 거 보면. 근데 아무튼 경기도는 우리가 대선 때 크게 졌던 곳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뒤엎을 수 있을지 국민적 관심도
거기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끝까지 경기도는 뭐 어떻게 될지 하루하루가 정말 조심조심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격전지로 꼽히는 조금 전에 뭐 광역단체장 후보들 모습이 나갔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경기도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판을 만들면 사실 정의당이 후보를 낸 곳은 정의당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현재의 판세가 유력한 후보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서울시장, 인천시장, 충남지사, 충북지사, 대구시장, 강원지사, 경기지사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른 곳은 없습니까? 예.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한번 보시죠. 7군데인데 말이죠. 이런 후보들이 나와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가운데 경기지사 선거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선거 막판에 변수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 제기를 수용했다. 그래서 모든 투표소에 경기도 내 모든 투표소에 이런 입구에 이런 글을 붙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화면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을 신고하면서 부동산과 증권 모두 합쳐서 16억 원 정도를 축소해서 신고했다. 이런 이의 제기가 있었고 선관위가 판단을 해보건대 이런 내용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투표소에 다 입구에 부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접전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 저렇게 선관위의 결정 내용이 투표소 입구에 물론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고 그냥 쑥 들어가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하태경 의원 어떻습니까? 상당히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 당에서 아주 신속하게 네. 되게 의도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총 200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가 200억 신고를 하나, 한 220억 신고를 하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을 숨기려는 의도성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신고한 건데 상승한 가치를 반영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후보가 좀 게을리한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반성할 면은 있긴 하지만 이건 뭐 불법이라든지 당선되었을 때 나중에 그 도지사직이 박탈된다든지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했고 앞으로는 아마 조심하겠다. 의원들 중에서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너무 올랐잖아요. 네. 그전에는 안 올랐기 때문에 문정부 이전에는 그냥 냅두면 됐거든요. 별 차이가 없었는데 매년 오르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반영을 잘 못한 거죠. 이제 그런 실수라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사소한 실수가 아니다. 지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뭐 이제 선례가 예. 당선 무효형의 판결을 받아서 뭐 그런 예도 있고요. 예. 근데 저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그 형사처벌 정도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액수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물론 이제 실무상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조사를 좀 해봐야 이제 판결하면 되겠지만 결코 사안으로 볼 땐 가벼운 것이 아니다. 단순히 실수였고 누락된 것이다. 뭐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액수가 그 법원 판례 저희가 지금 찾아봤는데 말이죠. 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재산을 착오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에 대부분 실무진의 착오다라고 하는 설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은혜 의원도 어떤 내역을 신고 자체를 안 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실무진의 착오인데 법원에서는 말이죠. 그 실무자의 실수라는 주장은 서로 유사했는데 누락 액수에 따라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릴 때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좀 엇갈리는 판결이 있는데 자 그러면 김은혜 후보가 사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경기도 후보 토론회 때 이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 어떠한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부터 시작해서 요번에 후보 등록하면서도 또 역시 배우자 소유의 빌딩을 158억 6,700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네네. 그럼 건물값은 빼신 거예요? 그 과정과 관련해서 네. 제가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에 확실하게 아니 이건 말씀드렸으면 저 좋겠습니다. 신고를 3년반 계속 똑같이 해오셨는데 그 이걸 강효석-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강효석 후보님도 국회의원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국회의원의 재산 아니 신고라고 이건 하는 건 공직자윤리법상 당연히 이건 검증받아야 되는 건데 아니, 당연히 이걸 검증을-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빠뜨려서 신고를 하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공직자윤리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을 2중, 3중으로 합니다. 공직자윤리법뿐만 아니라 그런 거 허투루 신고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런 것을 잠깐 눈속임을 하겠다고 그렇게 신고에 대해서 허투루 했으면 제가 그것은 벌받아야죠.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저거 잘못 눈속임 했다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대신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예, 저거 허투루 했다면 제가 벌 받아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선관위가 보니까 증권, 배우자에 대한 가액 이런 부분에서 일단 건물 같은 경우는 1,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4억 9천만 원 정도를 과소 신고했다. 증권 배우자에 대한 가액도 이렇게 되면 이게 1억 2,369만 원을 과소 신고하여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후보자 배우자 지분 바로 아까 그 토론회 때 나왔던 그 건물의 배우자 지분도 4분의 1이 아니고 8분의 1입니다라는 발언도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조목조목 선관위가 저걸 이의제기가 인정된다는 사실을 투표소에 한다. 조금 전에 김은혜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하태경 의원 생각 여전히 변함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재산이 뭐 얼마 안 돼서 이게 줄어들었다도 크지 않겠지만 예. 그 축소된 액수는 지금 한 15, 6억 정도 예, 되잖아요. 근데 전체 재산에서 비중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 하나가 없어졌다 이러면 몰라도 5%, 10% 그거를 숨겨봐야 실익이 뭐냐는 거죠. 정치인 국회의원 하고 있는데 또 매년 신고를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의도성이 있을 수가 없다. 이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냥 실수라고 인정하고 저는 검찰 단계에서도 무혐의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뭐 이런 생각합니다. 네, 좀 엇갈리는 생각을 하시네요. 무혐의로 끝날 것이다. 하 의원님이 검찰을 엄청 믿고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뭐 저도 이제 그 예단이나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 경위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위가 실제로 단순 누락인지 아니면 진짜 고의성이 개입된 그런 부분인지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기에는 지금 세 부분이 다 허위란 말이에요. 그런 축소 부분은 신고 간단치는 사실에 않은 것 부합하지 같습니다. 아니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 당연히 공세를 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김은혜 후보는 어떠한 논리로 대항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험진 많고 말 바꾸고 재산 축소하고 대기업 입사 청탁 비리하고 하는 후보와 제가 박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자괴감이 듭니다. 고의로 재산 신고를 축소하고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자신이 공언한 대로 처벌을 받아야 할 위중한 사안입니다. 241억 정도 되는 자기 재산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33조 원이 넘는 경기도 예산을 관리할지 걱정입니다. 경쟁하는 후보로서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공개합니다. 저 스스로 불편해지겠습니다. 저 스스로 감사받고 저 스스로 견제받는 벌거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그들과 다를 것입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현실의 미래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그 권력을 지하철로, 도로로, 병원으로 그리고 학교로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예, 김은혜 후보가 열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동연 후보는 재산을 축소 신고한 후보랑 경쟁 그리고 접전이다라고 하는 게 좀 참담하고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태경 의원님 결론적으로 이 사안이
별로 변수가 안 될 것이다라고 하태경 의원님 보고 계시는 거고요. 변수가 안 되도록 예. 당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계속 선거 지금 이틀 남았나요? 하루요. 하루 남았죠. 예. 그러니까 부각을 할 텐데 그래서 이건 어쨌든 홍보 차원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잘 해야 왜냐하면 부적절하게 보일 거 아니에요. 이 투표하러 갈 네. 때 붙어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 잘 넘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뭐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뭐 이런 생각도 하세요? 지지층에서는 이제 오해를 금방 풀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걸 숨긴 게 아니라 같은 건물의 평가 가액이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실수를 할 거라고 보고 아마 의원들 중에서도 그 부분 꼼꼼히 안 챙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우리 이상민 의원은 각 투표소마다 이제 그게 선관위 공문이 걸리거든요. 그를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달리 생각할 겁니다. 아주 물론 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상당수의 중도에 놓여 있신 분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 왜 저렇게 저런 관리를 잘 못하지? 왜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김동연 후보가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로 재직할 때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서 측근업체에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독점적으로 맡긴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동연 후보 측은 김은혜 후보 측의 문제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 지인 업체도 아니고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다. 기재부라는 것이 누구한테 몰아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계약한 것이다. 정말 개탄스러운 정치 풍토고 바꿔야 한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선거를 치러보셨습니다만 선거 때가 되면 정말로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혹들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라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후보들 뭐 두 분도 마찬가지고 혹시 그런 생각 듭니까? 선거 때가 되면 당연히 그런 생각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의혹을 내가 제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있었어?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제 이 자화자찬하는 것 같아서 좀 안 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선거 치르는데 상대방 후보 흠이나 뭐 비방이나 비판이나 이런 게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자신 있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요. 그냥 제 얘기만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님 이상민 의원 저 말씀하실 때 표정이 굉장히 고단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네거티브를 하려면요. 예. 선거 훨씬 이전에 해야 효과가 있어요. 선거 기간에 네거티브는 의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별 효과가 없고 예. 자기한테 득점 포인트도 낮고요. 그래서 선거 기간 중에서는 오히려 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큰 정치인이고 이런 포지티브 정치를 하는 게 훨씬 득점 요인이 강하죠. 예. 근데 이제 그 도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언론에 잘 안 나기 때문에 네거티브 유혹을 많이 느껴요. 언론에 부각되기 위해서. 근데 부각되더라도 사실은 그게 본인한테 크게 플러스가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봐온 선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거 가지고 공격을 하면 오히려 그 화살이 자기한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번 이제 김은혜 후보의 경우도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뚜렷한 증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정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구체적인 그 근거를 적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언뜻 보기에는 무차별 의혹 제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유권자들 중에는 본인의 그런 재산 누락이 궁지에 물리니까 오히려 그런 걸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흠집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좀 자중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